범죄와의 전쟁이 시작되자 범죄단체 범서방파를 조성했다는 제목으로 사형이 구형되었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그가 처음이었다.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 편입니다. 1948년에 태어나서 2013년 1월 5일까지 65세를 살았다. 김태촌은 전라남도 담양에서 오남 사내에 5개로 출생했다. 그의 아버지는 목회활동을 하다가 경찰에 투신해 파출소에서 근무하였다. 김태촌의 집안은 다복한 가정이었으나 기독교 신자였던 아버지가 여순 사건 당시 빨치산 직결 총살 때 권총을 다른 곳으로 돌려 쏜 것을 계기로 그의 집안은 어려워졌다. 아버지는 살인은 피할 수 있었지만 이 일로 국법에 위배되어 결국 파직되고 광주로 이사해 서방면에 틀을 잡고 살았다. 서방파는 김태촌 어릴 적 고향 이름을 딴 것이다. 그의 부친은 두부공장을 비롯 갖가지 사업을 하였지만 죄다 망한 후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자 어머니와 함께 리어카에 과일과 채소를 싣고 노상에서 장사를 하였다. 그러나 그의 집은 줄곧 가난에 시달렸다고 한다. 당시 동네에 깡패들이 많았는데 그의 부모가 노상에서 깡패들에게 수모를 당한 것을 본 김태촌은 힘이 최고라고 생각했다. 김태촌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태권도와 권투를 배우면서 혹독한 훈련을 하였다고 한다. 그는 매일같이 악바리가 되자 악이다 깡이다 하고 주문을 외우며 주먹을 쓴다는 야가치들을 찾아다니면서 실전 연습을 했고 얻어맞으면서 악을 til렀다고 한다. 김태촌은 초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동네 고등공민학교에 들어갔으나 1학년 때 중퇴를 하고 가출을 당해 같은 또래의 불량 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며 신문팔이, 우산장수, 구두닦기, 아이스케이크 장사 등 밑바닥 인생을 시작했다. 불량 서클을 만들어 하루도 싸우지 않는 날이 없었는데 원정 싸움도 하고 패싸움도 하다가 17살에 광주 소년원에 들어갔다. 그는 20살까지 소년원을 3번이나 들락거리면서 폭력 조직을 만들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20대 초반이 되자 김태촌은 광주 지역에서 휘하의 부하 100명을 거느리는 조폭두목이 되어 있었다. 김태촌은 소년원을 들락날락거릴 때 같은 광주 출신인 조양은을 알게 되었다. 나이는 김태촌이 2살 더 많았지만 조양은이 더 빨리 상경해서 전국구 조폭인 오종철 밑으로 들어갔다. 25세인 1973년 김태촌은 당시 호남파 총두목이었던 송태준 선배를 따라 상경한 후 번개 박종석이 이끄는 번개파에 들어갔다. 당시 호남지역 폭력배들은 1960년 중반부터 서울로 올라가 무교동을 중심으로 세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호남파 또는 호남연합파로 불렸다. 이들 호남 조직의 중심에 박종석과 오종철이 있었다. 이 두 사람은 서울 소공동과 무교동 일대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세력을 확장해 호남 폭력 조직의 기둥이 됐다. 김태촌은 박종석 밑으로 조양은은 오종철 밑으로 들어간 것이다. 당시 서울의 주먹 세기는 육군 상사 출신의 신상현이 주축이 된 신상사파가 장악하고 있었다. 1960년대 후반까지 신상사파와 호남 세력 사이에는 특별한 대결이 없었으나 1970년에 접어들면서 관리 영역을 놓고 양대 조직의 부하들 간의 다툼이 시작됐다. 1974년이 되면서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27세인 1975년 1월 2일 서울의 한복판 충무로 일가에 있는 사보이 호텔 커피숍에서 신년회를 열고 있던 신상사파를 오종철 계파인 조양은 세력들이 생선 회칼과 야구방망이로 중무장한 채 급습했다. 신상사파는 맨주먹으로 대항하다 처참하게 당하여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러나 두목 신상현은 때마침 호텔 객실 화장실에 가 있었고 범호남파가 기습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황급히 호텔 밖 다방으로 피신하여 화를 매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조폭계에서 낭만파 주먹 시대가 끝나고 칼이 본격적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이 사건의 발단은 4일 전 신상사파 조직원의 결혼식에서 목포 출신 범호남파 소속인 이모 씨가 신상사파 조직원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면서 시작됐다. 구타당한 이모 씨는 오종철이 아끼던 후배이자 조양은이 잘 따르던 선배였다. 이 일로 범호남파의 실질적인 두목이었던 오종철과 행동대장이었던 조양은을 비롯한 범호남파는 분노가 폭발하여 오종철이 조양은에게 보복을 지시하였던 것이다. 평소 신상현을 존경했던 김태촌을 비롯한 호남 직계 선배들은 무례를 범한 오종철과 조양은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선배들의 명령을 받은 김태촌은 핵심 멤버 7명을 데리고 오종철과 조양은을 잡으러 다녔다. 1년 뒤 김태촌은 조양은을 잡았으나 작업하지 않고 풀어주었다. 그리고 28세인 1976년 3월 서울 무교동 엠파이어 호텔 후문 주차장에서 오종철을 잡아 하체를 칼로 난자하여 불구로 만들고 은퇴시켜버렸다. 오종철이 불구가 되자 조양은이 범호남파의 실질적인 두목으로 부상, 양은이파로 새 출범했고 오종철을 공격한 김태촌도 새로운 강자로 등장해 같은 계파였던 오기준을 두목으로 한 서방파를 결성하고 신상사파의 후원으로 급성장하게 된다. 한 달 뒤 조양은은 두목에 대한 보복으로 서울시 중구 태평로 아시아호텔에서 김태촌 일파를 공격한다.
이후 김태촌과 조양은은 극한 원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3년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광주 오비파 부두목 이동재가 신상사파의 요청으로 당시 도주에 있던 오종철과 조양은을 잡기 위해 서울로 상경했으며, 이 일을 계기로 광주 오비파에서 독립한 그는 오비 동체파를 결성하여 서울에서 놀라게 된다. 결국 사보이 호텔 사건을 계기로 3명은 모두 주먹계에서 주목을 받게 되고, 후에 서울 주도권을 잡으며 전국 3대 조직인 서방파, 양은이파, 오비 동체파를 형성시키며 호남 출신 건달들이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28세인 1976년 김태촌은 이철성 당시 국회의원의 명령으로 신민당 총재를 뽑는 신민당 정당대회에서 낙과 강모를 가지고 대회장을 쑥밭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과정에서 김태촌은 김영삼 당시 신민당 신임대표를 습격했으나 김영삼은 창문으로 뛰어내려 겨우 도주했다. 이로써 이철성이 김영삼계를 밀어내고 신민당 총재에 오른다. 그는 이 공로로 신민당 중앙당 노동국 차장 자리를 맡기도 하였다. 32세인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양은이파와 서방파의 핵심 멤버들이 대부분 소탕되었다. 김태촌은 그해 6월 체포되어 수도 경비사령부에서 재판을 받고 5년 6개월을 살았고, 조양은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사실상 양은이파도 와해되다시피 하였다. 38세인 1986년 1월 김태촌의 출소를 계기로 서방파는 다시 뭉쳤다. 그는 출소 직후 흩어졌던 서방파 조직을 재규합한 뒤 개인 소장 미술품 전시회 등을 열고 유흥업소 사장 등에게 이를 강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모으는 한편, 인천 유성도 호텔 나이트클럽 사장에 취임해 유명 연예인들을 출연시키는 등 급격히 세력을 확장했다. 그러나 그해 9월 부하를 시켜 인천 유성도 호텔 사장 황익수 씨를 습격한 혐의로 제주도까지 도주했다. 도주 44일 만에 트럭 어물상자 사이에 숨었다가 근거돼 징역 5년,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다시 복역하였다. 김태촌은 이 사건은 채무자를 살해하라는 당시 검사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1세인 1989년 1월 김태촌은 폐암 선고를 받고 형 집행정지로 2년 3개월 만에 출소하였다. 김태촌은 출소 후 시의회를 결성한 후 과거 번개파 두목이던 박종석을 회장에 앉히고 종교활동으로 위장해 세력을 확장했다. 그러나 그는 이듬해 5월 범죄와의 전쟁이 시작되자 범죄단체 범서방파를 조성했다는 제목으로 사형이 구형되었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그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징역 10년, 보호감호 7년으로 최종 확정되어 청송교도소에 수감되었다. 49세인 1997년 이전에 공문서 위조 교사 등의 혐의가 발각되어 징역 6년 6월의 형이 추가돼 형량이 모두 16년 6월 및 보호감호 7년으로 늘어났다. 51세인 1999년 수감 중에 가수 이영숙 씨와 옥중 결혼을 맺기도 했다. 이영숙 씨는 2016년 자궁 경부암으로 사망하였다. 55세인 2004년 10월 김태촌은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석방됐다. 그는 출소 후 치료를 이유로 병원 생활을 해왔다. 그러다가 이듬해 7월 보호감호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자유인이 되었다. 그러나 교도소 수감 시절 교도관에게 뇌물을 주고 전화 사용과 흡연 등 편의를 적용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이듬해 12월 다시 구속 기소된다.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병차례로 병원을 드나들던 그는 2009년 11월 1년 형기를 다 채우고 그의 인생 10번째이자 마지막 출소를 부산교도소에서 하게 된다. 김태촌은 출소 후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폭력배의 말로는 비참하다고 외치며 나는 권력의 하수인이었고 이용당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56세인 2005년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으나 폐 말고는 아무 곳에도 전이가 안 되어서 한쪽 폐를 성공적으로 절개하여 남은 여생을 한 개의 폐만으로 살아갔다. 57세인 2006년 김태촌은 배우 권상우에게 일본에서 팬미팅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나 김태촌인데 내가 지금 너희 집을 피바다로 만들어도 상관없다 이거지 라고 협박했다며 권상우 소속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다. 62세인 2011년 한 기업가의 빚을 대신 받는 과정에서 협박 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자 최양석이라는 가명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 위장 입원했다. 63세인 2012년 신장마비로 중태에 빠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조직의 부하들이 간호사를 폭행하는 바람에 무리를 빚기도 하였다. 20대인 해당 간호사는 공포에 질려 한동안 출근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2013년 1월 5일 서울대병원에서 급성폐혈증으로 사망하였다. 향년 65세였다. 그의 장례식에는 조직폭력배 선후배 500여 명이 조문을 오른 바람에 경찰에서는 비상대기 상황이 되었지만 장례식은 아무 일 없이 치러졌다. 김태촌이 죽고 약 1년 뒤 범서방파 80명 중 61명이 경찰에 입건되어 범서방파는 사실상 와해되었다. 김태촌은 인생 절반 이상인 33년을 감옥생활을 하였다. 그는 20대 중반에 호남에서 서울로 올라와 30대 후반에 범서방파를 만들어 같은 호남 출신이었던 조양은의 양은이파, 이동재의 오비 동재파와 더불어
전국 3대 폭력 조직으로 악명이 높았다. 이들의 등장으로 조폭간 싸움에 일본도 생선 회칼 등의 무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고 한다. 김태초는 광주 영락공원에서 화장 후 고향인 정남 담양의 가평공원에 안장되었다. 지금까지 김태촌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